고분양가를 유지하려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윤석열 정부, 이게 시장 경제입니까? 이게 바로 포퓰리즘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2022년 2월경에 인천 소재 아파트를 판 70대 매도자 이야기가 있답니다. 종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답니다. 인천의 아파트를 20평대 5억 8천에 팔았답니다. 그걸 신혼부부가 4억 5천만원 대출받아서 샀답니다. 근데 지금 그 5억 8천의 아파트가 3억대로 주저앉았답니다. 신혼부부는 대출받은 4억 5천보다 집값이 더 아래로 내려가니까 충격이죠. 대출 이자 내느라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대 매도자는 종부세라는 정부 정책 때문에 최고 가격에 아파트를 팔았죠.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 같은 내 집 마련 정책 때문에 주택가격의 70%가 넘는 금액을 대출받았던 20대 신혼부부는 최고가의 집을 사고 되려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말도 안 되는 대출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올린 탓인 거죠. 전세사기 피해자 이야기가 도배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5억 7억씩 미친듯이 해줬어요. 신용등급하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사기 깎일 수 있는 판을 깔아줬죠, 정부가. 집값 올려서 그걸로 사람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래저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전락시켰던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죠. 그리고 부동산 교란 세력들의 온갖 폐악질들이 다 공유가 되고 보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그에 대해서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때문에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보증보험제도,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엉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교란과 사기짓이 넘쳐나게끔 만들었죠. 다주택자에게 투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세사기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상관없이 주거지원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투기 수요 유발하고 투기 심리를 쫓아가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건설산업을 좋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냥 그들만 배불리게 만들고 저금리 대출 제도로 청년과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2021년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폭등이 있었죠.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들도 힘듭니다. 왜냐? 역전세가 엄청나잖아요. 전세 10억에 받았는데 만기가 됐더니 갑자기 전세 시세가 6억으로 내려갔어요. 4억을 마련해서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어떤 상황으로 가게 만들겠습니까? 집값 하락으로 직격탄이 터지는 거죠. 전세가는 6억인데 집값이 15억이라고요. 그 15억이 전세가에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수렴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전세가가 6억이면 매매가는 7억이나 8억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갭 투기가 1억 2억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살 거다. 이 땅 개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처럼 계속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세 안 살고 보증금 있는 월세로 안전하게 살려고 하겠죠. 왜?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전세를 꺼리면 전세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 거고, 전세 가격이 낮아지고 지금처럼 역전세가 심하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세입자에게 내려간 전세 금액만큼을 차익을 돌려주려고 하겠죠. 머리 아프니까 팔아서 그냥 떨어내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팔려고 하는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거죠. 지금 거래절벽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 거래절벽이 잠시 잠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다시 나아질까요? 아니다라고 봅니다. 23년, 24년, 25년, 26년, 심하면 2027년까지 거래절벽이 심해질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전세가 7억인 6억인 아파트가
매매가가 5억이 되고 3억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게 있으면 그 이하로 더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 전세가 6억이고 전세가가 나중에 3억이 되고 4억 될 수 있죠. 매매가는요. 매매가도 어느 정도 내려가지 완전 뭐 1억, 2억으로 3억으로 내려갈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어느 시점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집을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2023년, 24년, 25년, 최소 3년은 뭐 필요하다면은 2026년까지는 안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계속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건 필요하겠죠. 하지만 살지 말지 고민은 좀 미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2020년, 2021년에 거품이 안 꺼진 곳도 많습니다. 2019년 가까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아닌 곳도 많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도 신고가액렬로 가짜 거래를 진짜인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두 발로 직접 가보고 확인하고 현장의 분위기도 목격하고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에 뭐 흔히 유명한 30평대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15억이다 17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7억 5천 8억 9억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을지는 한 3년 4년 뒤에 보자고요. 그때 되면 뭐 드러나겠죠. 제 말이 엉터리인지 제 얘기가 개소리인지 그들의 얘기가 개소리인지는요. 뭐 흑석동에서 개포동에서 전세가가 계속 속절 없이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압구정을 이제 지나갔어요. 압구정 상가를. 압구정의 오래된 아파트 매매가 뭐 40억 전세가요 5억 6억 이게 뭐지? 물론 뭐 재건축에 뭐 호재나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그렇게 높겠죠. 근데 실제 사용 가치가 5억 6억이다. 그러면 매매가가 30억이 적당하냐? 매매가가 10억이고 15억이고 많이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뭐 부동산 그 지역의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미분양 물량을 고가로 사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저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그냥 가만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못하게 막아야 되지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진짜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을 막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을 가격을 20% 30% 가격에 산다. 그러면 나쁘지 않고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85%에 산다. 미친 짓이고 건설업계와 결탁한 배명령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끔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